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난 사람입니다. 자, 21세기 신성장 모델인 창조경제 주요 산업으로 영화와 음악, 또 출판,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콘텐츠 산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 전문 공공기관이 최근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에서는 출판문화산업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이재호 원장 모시고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8월 초였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전북혁신도시에 11번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기관인지 저도 약간 생소한 면이 좀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책과 독서운동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저희는 이제 원래 45년 전에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책들과 잡지들의 이제 음란성과 폭력성을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이제 3년 전에 현재와 같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된 겁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와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저희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을 진흥하고 책을 널 읽히게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방점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찍히는 기관입니다. 예. 자, 이렇게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뭐 기관이 내려오기로 정부가 정했기 때문에 예. 내려오지만 예. 또 실제로 일하고 계신 임직원분들도 또 나름의 또 생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반응 어땠나요? 예. 임직원분들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진학을 앞둔 중학교나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전라북도의 교육 수준이라는 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높고, 또 이 자체가 또 문화와 전통의 도시로서 굉장히 점잖고 이렇게 차분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직원들이 이제 그런 걱정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이쪽에 또 무슨 좋은 고등학교들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정착을 해서 여기서 조금 더 차분하게 하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제 진학이라든가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전을 마치고 나서 네. 첫 행사로 전주 완판본 문화관을 방문하셨어요. 예. 특별히 이곳을 첫 방문지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전주는 출판의 도시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한성에서 찍은 책은 경판본이라고 그랬고, 또 전주에서 찍은 책은 완판본이라고 그랬는데, 이 완판본을 많이 찍어서 그때 당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반각본 형태로 찍어가지고 많이 보급을 했기 때문에 전주가 어떻게 보면 출판의 도시이고, 또 반각본을 통해서 완판본을 통해서 대중의 독서 운동을 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은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첫 행사로 의미가 있는 완판본 문화관을 예. 방문을 하셨다면 또 첫 사업으로는 네. 완주에 있는 한 어린이 도서관에 예. 200여 권의 도서를 기증했다는 기사를 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도서관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 도서관에 이렇게 좀 선택하게 됐다고 할까요?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출판 수요 창출인데요. 출판 수요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독서 인구를 늘려서 책을 사보는 사람이 많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독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독서 운동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독서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 책 읽는 습관을 익힌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초등학교, 중학교 쪽 독서 운동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어느 지역을 가든지 또는 어디 가서 북코사들을 하든지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기증식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완주군이 또 이렇게 독서 운동을 잘하고 있는 걸로 또 이렇게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삼리에다 책 마을도 만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완주군 상권면에 기찻길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보자 해서 예. 찾아가게 된 거죠. 갔더니 아주 분위기가 좋고 또 그 지역 주민 아주머니들께 전부 자원봉사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오히려 대도시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좀 이 분위기를 봐서 좀 보고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을 네. 역임하시고 예. 다시 이제 예. 이 전주 시대, 혁신도시 예. 시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근데 양력을 살펴보니까요. 수십 년 동안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뭐 참 언론인 대상까지도 수상하실 정도로 역량을 보여주셨는데 기자 생활하시면서 뭐 신념이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기자 31년간을 제가 기자 생활을 했는데 주니어 때는 현장을 뛸 때는 어떤 그 기사의 차별성이라고 그럴까요? 남들이 다 쓰는 기사는 말고 남들 쓰지 않는 기사를 써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사실에 대한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팩트를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거기서 다른 감동과 다른 관심을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그 기사를 개발하는 데 많이 신경을 많이 썼죠. 예,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부끄럽지만 이제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30년 동안 한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분명히 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 혹시 있을까요? 사건이라면 이제 대체로 언론인이 기자가 사건이라면 특종했던 경우를 말하는 건데 뭐 기라상 같은 뭐 선후배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감히 이제 무용담을 늘어놓을 처지는 못 되고요. 인상적인 일이 하나 있다면은 88 올림픽 때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국제부 기자였는데 이제 스포츠를 취재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올림픽 특별 취재팀에 차출이 돼서 이제 뛰었는데 그때 100m 육상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카나다 선수인데 벤 존슨 선수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 9초 8대로 9초 8 얼마인가로 아마 9초 83인가 86인가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경기 후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 복용으로 드러났는데 그걸 이제 특종 보도한 게 이제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부에 있으면서 이제 한소 수교, 국가 소련 수교할 때 그 수교 움직임을 제일 먼저 포착을 해서 이제 그거는 특종을 한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요. 제가 94년부터 98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 그때가 동아일보 창간 일단 75년인가 뭐 그쯤 될 겁니다 아마 주년인데 그 해마다 각 언론사가 그 창사 몇 주년이 되면 특집이라든가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문도 마찬가지인데 창간 몇 주년 특집으로 뭘 할 건가를 생각을 했는데 기사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회사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걸 좀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의 동아일보 창간 축하 메시지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신문사에 미국 현직 대통령이 신문사에 창간 몇 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운 동아일보가 앞으로도 세계 언론의 전범이 돼주기를 희망합니다라는 클린턴 대통령의 메시지와 친필 사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창간호에 한번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북 시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과 또 함께 또 나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독서율을 봤습니다. 한번 제가 독서율을 봤는데 독서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독서율로 따지면 전라북도가 1등입니다. 16개 시도에서 전라북도가 82.6%인가로 독서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의 평균 독서율에 보응갑니다. 지금 예. 독서. 서울이 70%대밖에 안 될 정도니까 굉장히 놀라운 숫자거든요. 근데 보니까 독서율이 아닌 1년당 읽은 책 권수. 예. 권수는 전라북도가 12밖에 안 됩니다. 아. 예. 독서율은 1등인데 실제로 읽은 책 권수는 양이 좀 적다는 양이 적다는 얘기죠, 양이. 그래서 이 언밸런스가 어디서 왔냐고 보니까 읽은 책 권수는 서너 권 정도밖에 안 되고 서울이 19권 정도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은 대충 다 두루두루 보지만은 정말 많이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정말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도서관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거나 도서관이 있더라도 더 다양하고 많은 장사가 없다는 얘기거나 그런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독서율만큼 읽은 책 권수도 올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책을 기증도 하고 또 북고수도 하면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북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인문학 고전 이제 강연도 할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늘 주목하는 게 경기도 군포시입니다. 군포시. 군포시는 책에 완전히 미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전 시민이 책을 다 읽는 거고 또 군포시장 김인주 씨는 뭐 워낙 책에 미친 분이어서 세계 여러 나라 도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서 군포시로 많이 벤치마킹으로 옵니다. 그런데 군포시한테 제가 그런 걸 주문을 했습니다. 군포시의 독서율하고 군포시의 상급 학교 진학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한번 물어봤더니 그걸 조사는 안 했답니다. 아직 조사는 안 했는데 독서율이 높은데 군포 지역도 굉장히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연구 영역을 줄 생각인데 독서율이 높으면은 전체적으로 그 학교에 그 지역의 진학률이라든가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명문 시카고 대학도 처음에는 명문이 아니었지만은 새로 오신 총장이 전 교생이 졸업할 때까지 100권 이상의 고전을 읽도록 의무적으로 고전 읽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받침이 돼가지고 시카고 대학에서만 지금까지 92여 명에 가까운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학교는 그만큼 튼튼해지고 책을 많이 읽는 지자체나 또는 시군은 그만큼 또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이상은 독서운동의 확산을 통해서 전라북도 계신 분들이 다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장이다 보니까 예. 운영하시면서 또 이제 본인의 가치도 있겠지만 예. 기관을 운영하는 또 운영하는 핵심 철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은 이제 균형을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저희들은 균형을 늘 강조를 하는데 이게 도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출판사들의 입장만 생각한다면은 책값은 비쌀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책을 사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값이 쌀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도서정가제 개정 때는 이제 저희 소비자분들께서 책값이 약간 오르더라도 출판의 발전을 위해서 또 좋은 책이 나온다면은 그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이제 그런 아량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도서 할인이 줄면서
도서정가가 조금 오른 거죠. 오른 예.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출판산업진흥으로서는 일반 소비자나 독자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엄밀히 말하면은 책값이 좀 웬만큼 받아야 출판사가 좋은 책을 낼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출판사가 좋은 책을 낼 의욕이 있어야 좋은 작가를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책값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그걸 기초로 해서 출판이 발전하고 좋은 책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독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니까. 네. 또 출판사나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저희 진흥원단한테는 균형을 좀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공공기관은 늘 대체로 밖에 있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저희도 이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지만은 저희 카운터파트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간단체, 또 출판인 회의, 또 뭐 한국전자출판협회, 또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뭐 10여 개가 넘는 출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이들 출판단체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와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협력하면서 경쟁하고 네.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민간단체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게 되면 저희로서는 존재의 가치가 상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공적인 영역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밖에 있는 민간단체들하고는 선의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한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계속 협력하고 지원하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협력하면서 경쟁하라. 그리고 전체 큰 출판시장 구조에 있어서는 늘 균형 감각을 가지라. 그런 두 가지를 일종의 뭐 경영관이라고 그럴까요? 예. 경영 철학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네.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한 예. 문화 관련 예.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 출판문화산업진흥원만의 예.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저는 이제 문화기관이기 예.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전북개발공사 직원분들을 상대로 이제 간단한 좀 저희 진흥원 소개할 시간이 있어서 잠깐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문명의 핵심이고 또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예. 이걸 다루는 기관이 전주에 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규모로 보나 또는 수익성으로 보나 또는 전북이라든가 전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으로 본다면야 저희들은 크진 않겠지만은 예. 더 큰 기관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수익면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가치 창조라든가 문화 창조라든가 정신의 그걸 살찌우게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온 게 저는 아마 전북 도민이 가장 반갑고 환영해야 될 기간이 저희라고 감히 잡으려 합니다. 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읽는 독자들에게 이제 책을 팔고 사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그 책이 가지는 또 가치가 엄청나게 또 그렇습니다. 커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은 요즘은 이제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그래가지고 한 권의 책에서 모든 게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 권의 책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또 영화가 나오고 영화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요즘은 드라마, 네. 뮤지컬, 게임, 애니메이션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책이 그만큼 중요하죠. 중요하고 실제로 전체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출판이 30%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 책이요. 예. 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쪽 고용 면에서도 저희가 고용의 35%를 출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1인 출판사라든가 또 청년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자가 출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정년퇴직을 마치신 분들이 대개는 또 출판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고 소위 말하는 경단녀라고 그래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예. 다시 돌아오기 제일 손쉬운 것도 출판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근무하다가 애 낳고 애 키우면서 집에서 이제 출판사 일 중에 기획이라든가 디자인,
또는 교열 같은 건 이제 봐서 넘겨주는 거 일을 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콘텐츠 자체로나 고정 측면에서 출판이 차이는 비율이 문화 여러 아이템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전북이나 전주라는 이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책이 가진 그 무한한 확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자부심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문가들 그 당시에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이제 소형 출판사나 이른바 지역 서점, 동네 서점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직도 반신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확한 지적이고 지금 11월 달이면 1년이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책값이 조금 이렇게 신간, 새 책의 경우에는 책값이 조금 오른 건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권당 평균 뭐 400원에서 700원 정도 올랐다는 걸로 지금 출판계나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400원 내지 700원도 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큰 부담일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물론이고 이제 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출판 할인율을 낮췄기 때문에 옛날에는 책은 전부 온라인에 가서 샀습니다. 대형 서점에 가서 샀는데 요즘은 이제 대형 서점이나 동네 서점이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로 대형 서점에 사던 사람이 지역 서점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서점도 조금은 지금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 서점은 실제로 지역 서점 관계자들을 만나면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있고 또 그 저희가 도서정가제 개장을 하면서 인터넷 서점들도 대형 인터넷 온라인 서점들도 그 대형 서점도 매출이 좀 줄긴 줄었지만은 수익률이 조금 나아진 측면이 있어서 지금 반드시 이게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매출이 막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익률이 높아져야 사실상 점주분들이라든지 이제 출판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건데 그 점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나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고향이 서울인데 전주에 내려와서 책을 사러 가려고 하면 대형 서점이라든지 서점이 많이 없다라는 좀 그런 인상을 저희가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근데 출판 산업이 그렇다면 서점이 없어지면 이제 하향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고민되고 지금 저희로서도 가장 참 아픈 대목이 그 대목인데 서점이 한 10여 년 전, 15년 전만 해도 전체적으로 서점이 한 5천여 개 달하는 서점이 지금 한 1,500여 개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네 서점이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경북 영양군을 비롯한 몇 개, 서너 개 구는 군 관내에 서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서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점 살리기를 하느냐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제가 북경 도서전에 갔다가 지난주에 일요일날 왔는데 거기 도서전 그 전시 공간 내에서도 세계 유수의 출판사들이 서점을 책만 전시한 건 아닙니다. 책과 함께 소위 말하면은 그 팬시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완구류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동시에 전시를 해가지고 자기 출판사들의 이미지도 높이면서 또 수익도 올리는 이제 그런 전시 형태가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세계 유수의 굴지의 출판사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일본 가도 일본도 역시 살아남은 서점들은 그 책을 팔면서 책에 끼어 파는 또 다른 문화성을 끼어 팔고 이제 그런 구조인데 저희 서점들도 그런 식으로 좀 다가갈 것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방구도 팔아야 되겠지만 문구류도 팔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서점이 지역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다시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서점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저희가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 서점에서 뭐 저자와의 만남이라든가 또는 뭐 북 콘서트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서점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된 서점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역 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35곳을 상대로 지금 제가 선정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전북과 전주에서는 그 신청된 출판사가 너무 적어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신청 기간에 신청을 많이 해야 그 지역 출판사가 선정될 확률이 높은데 전북과 전주는 이상하게도 전체 시도에 비해서 가장 신청 건수가 적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점을 앞으로 좀 유념하셔서 서점 하시는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도 들어보시고 또 늘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신청 때 제대로 좀 신청을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방금 이 지역 서점 문화활동 예. 지원 사업 이제 전북이나 전주, 이 전라북도 쪽에서 이제 신청을 좀 덜 해줬다 맞습니다. 이런 아쉬움의 예, 목소리를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또 그걸 잘 모르시거나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예. 분들은 예. 우리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작게는 이제 서점과 출판 활동에서 이제 지역 소외고 또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크게 말한다면은 이제 소위 뭐 그 중앙과 지방에 말하자면 문화의 향유의 격차 문제까지도 이제 다 뿌리가 닿는 말씀이신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소위 우수도서, 세종도서 선정 사업에서도 지역 출판사들이 낸 책을 좀 가능하면 좀 이렇게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품질의 차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퀄리티의 차이가 동등하다면은 가능하면은 영세 출판사 또는 지역 출판사에 기회를 주려고 그러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나 기획이 있으면 그 단계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단계에서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좋은 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분들도 꼭 책을 안 내시는 분들도 또는 출판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콘텐츠나 기획이 있으면은 그때 응모를 하시면은 저희가 가능하면은 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이번에도 1,500개 서점에 다 공문을 보냈고 또 각종 출판 단체에 다 알렸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했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여가 좀 저조하고 모르는 분도 많고.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 뭐 주요 일간지라든가 또는 주요 뭐 지상파 방송에다가 광고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런 형편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홍보에 좀 더 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은 좀 많이 알려지는 게 좋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국 출판은 독서와 연결이 되어 그렇습니다.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서 인구 비율이 낮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은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독서를 좀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년 전만 해도요. 저희 독서율이 한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2명이고 1년 중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 사람은 8명쯤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게 66.8%로 줄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2013년도에 71.4%로 조금 회복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장 최신 공인된 대한민국 국민 평균 독서율은 71.4%입니다. 4%인데 그것도 OECD 회원국들의 80% 대에는 한참 뒤집니다. 그래서 지금 독서율을 빨리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인 80%대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게 제 목표고요.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디지털 세대인데다가 또 책이 책만으로서 승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책이 다른 여러 매체하고 함께 경쟁하는 시대가다 보니까 책이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가 이제 위협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비단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일본도 그렇고 뭐 선진국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책을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독서율을 올릴지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출판 한류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지난달 말에 중국에서 이제 작은 도서전 그렇습니다. 원장님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항상 이제 소위 세계 4대 도서전이라고 그러면은
지난주에 끝난 출판 베이징 도서전하고 예. 그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그리고 또 저기 영국 런던 도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볼라냐에서 열리는 이제 볼라냐 아동 도서전 이 네 개를 예. 출판인들이 이제 흔히 세계 사도 도서전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어느 도서를 가든지 한국 책에 대한 반응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좋고 특히 저희가 IT 첨단 나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자 출판에 대한 기대라든가 또는 전자 출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선망의 눈길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전자 출판관에 많은 고객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출판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강력시험 밀고 나가야 할 그런 사업이고요. 해외 진출에. 그런데 출판을 하려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조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어느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희 한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제 대개는 영상 매체 예. 또는 음향 매체, 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시일 내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그분들의 우리가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한 문화가 그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결국 책이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미국 상품과 미국 제조품과 미국 문화가 쏟아져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국인의 기본 가치이자 철학인 인권이라든가 또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신념이라든가 또 미국식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개방주의, 투명주의 이런 미국적 가치가 책을 통해서 들어올 때 비로소 미국 문화의 한 나라에 대한 전이가 완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패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행이 있지만은 프랑스의 그 사상이라든가 철학은 또 얼마나 깊고 다양합니까? 그것들이 다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에 많이 다 수입이 돼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정신적 또는 철학적 가치적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제조품은 물론이고 그 나라의 문화적 상품도 다 쉽게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류도 결국은 책의 수출, 출판 한류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책이 가능하면 해외로 많이 진출하도록 여러 가지로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국의 작은 도서전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 책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곳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책의 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아동책이 가장 그 사람 눈길을 끕니다. 아동책과 그림책이. 물론 아동책과 그림책이 장르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선 첫째는 언어 장벽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슨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든가 이제 이런 책들이 상당 부분 이제 해외로 나가서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언어라고 하는 그 장벽에 막혀 있고요. 또 김남도 선생님이 쓰신 아프리카 청춘도 동남아로 진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책들은 그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어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고 해도 또 이제 번역에서는 또 어려움도 있고요. 근데 이 아동책과 그림책은 언어 장벽을 가장 쉽게 넘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동책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북경 도서전에 제가 가보니까 베이징 도서전에 가보니까 그 중에 아동 도서전에 가장 많은 중국 출판업자들이 관심이 몰렸는데 한 출판사에서 낸 슈퍼 거북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에서도 아동책 중에서는 이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가지고 지금 벌써 치솟고 있는데 슈퍼 거북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책 겸 아동책인데 거북이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기지 않습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토끼가 말하자면 오만에 빠져가지고 과신과 오만에 빠져가지고 잠자는 사이에
거북이는 끊임없이 걸어가지고 이겼다는 게 이제 예, 토끼와 그렇죠. 거북이와 우화 아닙니까? 네. 근데 슈퍼 거북이는 그 우화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물 세계에서 영웅이 된 거북이가 토끼를 꺾은 거북이가 영웅으로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영웅 슈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잘하겠지. 뭘 해도 옳겠지. 아, 우리 슈퍼 거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지, 거북이가. 예. 부담스럽고. 그 자기는 그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북이가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네. 저도 그 책을 보지는 못했어요. 좀 책을 숨겨놓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다. 나는 슈퍼 거북이가 아니다. 토끼를 꺾은 거북이가 아니다. 나는 보통 거북이다. 예. 나는 느린 대로 살겠다. 걸으면 느리고 걷고 거북이처럼 살겠다 해가지고 본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본래의 거북이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편하다는 거죠. 너무 편하고 세상이 즐겁고 만족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 그런 스토리라고 그래요. 이 스토리가 말하자면 그 요즘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중국 경제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그 중국 출판업자들의 구미를 당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20여 개 중국 대형 출판사들이 슈퍼 거북이 판권을 자기들하고 계약을 하자고 막 와서 조르는 바람에 네. 이 전시장에서 슈퍼 거북이 책을 빼가지고 밑에 좀 안 보이게 넣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대에 불과하겠지만은 또 그 작년에는 또 마당을 나온 암탉이 또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촉, 언어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정서에 무리 없이 다가갈 수 있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원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역시 해외 진출에서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로는 그런 책들을 좀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단계를 높여서 이제 본격적인 문학과 또는 예. 본격적인 학문과 이론 서적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 내외에는 저도 뭐 이제 50년대생이니까 저희 어릴 때는 자꾸 스위스는 천상의 낙원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50년대생이나 60년대생, 70년대 마찬가지겠지만은 살기 좋은 나라 1등이 스위스고 무조건 가서 살고 싶은 나라도 무조건 1등 스위스였습니다. 만약에 스위스 알프스를 배경으로 하는 알프스 소녀 하이드라는 동화책이 없었다면은 우리들이 과연 스위스를 그만큼 동경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예, 우리가 그때 읽었던 책들이 알프스 소녀 하이디 또는 플란다스의 개 예. 이런 것들 책을 읽고 이제 컸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만큼 어릴 때 아동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의 정세 비생에 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아동책을 우습게 보거나 그림책을 우습게 봐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예. 걔들이 자랄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데는 아동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류의 완성은 책을 통해서 완성이 될 거고 또 그 책은 아동책부터 출발할 겁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예. 이렇게 출판 한류 아동책을 기반으로 해서 쭉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예. 관련 인재들도 좀 예.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이 예. 좀 발탁이 되고 예. 좀 양성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출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저희 저 서울 상암동에 그 콘텐츠 진흥원 옛 콘텐츠 진흥원 건물의 몇 층을 빌려가지고 출판 인재 양성 교육을 쭉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시키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가장 출판인들이 걱정하는 게 옛날처럼 인재들이 출판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제 취업의 기회가 이제 제한되기도 했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출판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또 출판이 환경기였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출판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출판계 분들이 되게 이제 글을 잘 쓰고 기억력이 뛰어나고 또 사물을 보는 눈이 날카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출판인들한테 많이 이제 보고 배우는 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이제 많은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로 좀 나갑니다. 다양한 분야로 나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심지어는 언론사도 요즘은 뭐 우수한 인재가 안 온다고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인데 출판계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판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역시 이제 출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젊은 출판인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해서 출판에 대한 보다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좀 작년부터 시작한 게 출판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소위 일간지나 주간지 기자들한테는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각종 문화재단이라든가 또는 언론사 자체에서 이제 기자들을 선발해가지고 1년 6개월 단위로 이제 미국의 저명 대학의 저널리즘 스쿨에 보내가지고 연수를 시키는데 출판계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작년에 국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몇억 원의 이제 예산을 따가지고 올해 지금 많은 적지 않은 출판인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도서전도 보고 또 해외 출판인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예산만 허락한다면은 이 출판인 해외 연수 과정을 좀 더 확산시켜가지고 많은 출판인들이 밖에 나가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네. 전북에 오셨고 또 다양한 그 책의 가치, 네.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 이제 전라북도에 와서 어떤 점이 딱 더해지는 효과, 상승 효과, 상생 효과 이런 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제가 이거 전주 KBS 앞을 지나가면서 그 현수막이죠, 현수막. 네. 그걸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대상을 받은 게 작년에 받은 게 그거더군요. 저 판소리 시대의 작창 판소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기가 막혔다. 참 놀라웠다 생각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전주는 콘텐츠가 많은 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장 출신 홈플의 작가 최명희가 옛날에 한때 전주를 뭐 예향이라고 불렀는데 예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가볍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굳이 전주나 전라북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인문지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의 도시다. 인문학의 도시라고 보지 단순히 예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좀 너무 예술적인 데 치고는 것 같아 그러는데 사실은 전주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완판본 얘기도 있었고 또 조선신라국 사고도 여기서 보관됐었고 또 여기서 실제로 목판 인쇄를 통해서 많은 반각본 책들이 나왔고 또 수많은 문인들이 또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를 예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헐값으로 부르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인문지향 전주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지향 전주에 맞도록 전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전통과 콘텐츠가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다양한 또 멀티미디어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온 그 또 소명이자 온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실 텐데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또 거기에 또 발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출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주력해서 출판 산업의 발전은 저희가 그 전자출판 시대에 이제 시공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도 종이책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전자출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이지만은 지금 아이들은 이미 그 전자매체라든가 IT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구매력을 갖는 성인으로 성장했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돈으로 앞으로의 구매층, 앞으로의 독자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출판에도 좀 치중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돌려서 전자책이라든가 모바일 폰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콘텐츠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무것도 안 읽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소스 멀티 유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북 콘서트를 하더라도 책 작가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영화 평론가라든가 영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방청석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는 문예반 학생도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면 문학 청년도 있을 텐데 당신들이 도서관에서 글을 쓰건 또는 골방에 밖에서 글을 쓰건 간에 글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해리포터처럼 또는 뭐 나니아 연대기처럼 수많은 다양한 작품으로 다양한 미디어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글을 써라.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는 애하고 그냥 옛날에 선배들이 옛날에 문예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글 근본주의 입장에서 글만 쓰려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글은 본연의 문학적으로 글을 쓰되 그러나 내 글이 앞으로 다매체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로도 변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더 그 활동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예. 그 두 방향에서 저희들이 좀 역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더 역할, 또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인류 최대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던 책, 이 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이 책에 대한 가치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고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영원히 되었지요. 자,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상을 해소해내는 건강한 대안, 바로 책을 읽는 것, 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국악 한마당이 논계의 고장 장소를 찾아갑니다. 김금숙 명창 명가 3대가 함께하는 흥겨운 민요, 명창 이난초가 들려주는 춘향가와